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다름 아닌 제가 저번에 원자력 협정 개정에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과 우리의 원자력 협정 개정은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협정 내용에는 한미 간의 서로 합의에 따라서 농축도 20% 미만의 핵물질 농축과 그리고 재처리는 가능하다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합의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핵 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필요하고 핵물질 처리에 관한 기술 이전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자력 협정 개정에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건 잘못된 이야기이며 그 점은 여러분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올해 11월 달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번 중간선거에는 미국의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중간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미국 정부와 협의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의 원자력 협정 개정은 이미 작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개정하기로 했음에도 바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몇 달을 끌었는데요. 실무 협의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쿠팡 문제라고 여겨지네요. 원래 한미 간의 실무 협의는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하려 했으나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루어졌고 그리고 다시 실무 협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 중에 쿠팡 문제가 터지면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다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것 때문에도 어느 정도 원자력 협정 개정 일정이 미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쿠팡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국노 기업인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과 쿠팡 사태로 인해서 겨우 이제야 실무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핵 확산 문제에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가 있기 전까지 협의안을 도출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1일차 협의에서는 우리는 미국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특히 우리는 이미 미국 측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전부 우리나라 국내에서 해줄 것을 요구했고 지금 독자적인 핵물질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일본 수준으로 해줄 것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핵물질 구매나 아니면 미국의 핵물질 재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의 방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미국에 제안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내에서의 핵물질 재처리와 농축이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의회를 설득할 방안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핵물질 재처리와 농축은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핵잠수함 건조는 솔직히 합의에 쉽게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차 협의에서 이미 핵잠수함용 해결료는 미국에서 제조를 하고 그리고 핵잠수함은 우리나라에서 제조한다는 기본 틀에는 이미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잠수함용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며 당연히 생산된 핵연료도 미국에서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하는 거라 이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보이고요. 핵잠수함 건조는 사실상 미국도 미국 스스로가 우리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미국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협의점 도달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오커스 문제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새로 건조된 신조 핵잠수함이 아닌 6년 이상 작전에 투입되고 첫 번째 오버홀에 들어가는 중고 잠수함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원래 오커스에서는 처음에는 전부 새로 건조된 함선을 넘긴다고 했다기 또 최근에는 두 척은 중고 함선, 한 척은 신규 함선을 넘긴다고 했다가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호주 국방장관을 만나서 세 척 전부를 중고로 넘긴다고 했다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무려 400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인데 호주는 400조 원을 투자해서 중고 잠수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커스도 이런 상태인데 아무리 미국이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우리나라에게도 자신들의 잠수함을 구매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자신들의 잠수함을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못하고 우리의 핵잠수함은 우리 스스로 건조하는 건 쉽게 동의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핵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 문제는 별 문제 없이 협의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역시 문제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어떻게 받느냐가 핵심이라고 여겨지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해결할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간단한데요. 결론은 미국 의회에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로비를 하면 됩니다.
고작 해야 한 게 기업에 불과한 쿠팡 따위도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해서 우리와 미국의 원자력 협정 실무 협의를 지연시켰는데 우리 정부가 작정을 하고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에 대한 대규모 로비를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의회에 로비를 꾸준히 하고 있던 일본의 공격을 받은 적도 있고 이번 쿠팡 사태 같은 것도 발생을 한 건데요. 결론은 솔직히 이건 우리 정부가 너무 순진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못해도 수천억 원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국회에 예산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할지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번에 1분기에 한화에서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1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2억 정도를 사용하면서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현대자동차를 제쳤다고 하는데요. 웃기는 게 이 정도도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사용하는 로비 자금의 10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주요 방산업체들은 한 개 분기에만 수백억 원의 로비 자금을 사용하고 1년이면 천억 단위가 넘는 로비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로비 자금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원자력 협정 통과를 위해서 못해도 미국 의회에 수천억 원의 로비 자금을 사용해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도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의 차기 주력함 사업인 KDDX는 하나오션이 건조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6월 5일 날짜로 HD 현대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감점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도 제가 소식을 전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KDDX 사업은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는 현대와 한화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가 방사청에서 한화에게 현대가 개발한 기본 설계에 대한 자료를 넘기는 걸 금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 기각 처분을 했고요. 현대는 지금 이 문제도 상고를 했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현대의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있었던 KDDX 1차 입찰에 현대가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바로 방사청은 재입찰 공고를 5월 18일에 했고 28일까지 마감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현대가 KDDX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대는 5월 26일 날 방사청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2차 입찰에는 정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는 현대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벌점은 현대의 직원들이 기밀을 누설을 한 것 때문에 처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유죄 판결을 받은 9명의 직원 중에서 8명은 2022년에 판결을 받았고 1명은 2023년 12월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방사청은 올해 12월까지 벌점을 부여한다고 통보를 했고 현대는 이건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기각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과연 방사청이 실제로 벌점을 부과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았던 게 이번에 방사청이 법원에 낸 자료에 의해서 현대에게 벌점을 부여할 게 확실해졌고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KDDX 사업에서 현대에게 벌점이 부여되는 건 100%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번 KDDX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한화보다 1.2점을 더 받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원래라면 기본 설계를 한 현대가 기술 점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지만 이미 방사청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한화에게 기본 설계에 대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 점수에서 현대가 1.2점 이상을 한화보다 높게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보기 위해서 각종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KDDX 사업에서는 현대가 승리할 길이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90%는 한화가 KDDX 사업을 가지고 갈 게 확실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변수가 있다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6척의 KDDX를 설계하고 건조하는데 7조 8천억이 잡혀있고 이 사업비로는 KDDX 6척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화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업비를 더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또 문제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따내게 되면 책정된 사업비의 100%를 받는 게 가능하지만 경쟁 입찰로 가게 되면 책정된 사업비의 95% 이하로만 가격을 써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낮아질 거라는 점입니다. 현재 KDDX 사업의 총 사업비는 7조 8천억이 잡혀있지만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 사업비로 잡혀있는 건 8,821억 원인데요. 한마디로 지금은 경쟁 입찰 방식이라 이 돈을 전부 받을 수도 없는데
한화는 대략 1조 2천억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당연히 방사청이 그리 해줄 리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번 경쟁 입찰에서는 한화가 승리할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었지만 바로 변수는 사업비 증액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손해를 보더라도 한화가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는 하게 되겠지만 이번 함부터는 분명 사업비를 대폭 올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게 되면 아예 새롭게 사업을 해야 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KDDX 사업은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누가 되었든 빨리 사업만 시작하기를 바랬던 제 입장에서는 굳이 현대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하나라도 빨리 건조만 해주었으면 고맙겠네요.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미로온 헬기가 우리의 합동화력 시범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미로온이 합동화력 시험에 참여를 하기는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예 훈련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로온 헬기는 아직 부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미로온 헬기는 2024년 10월에 전력화가 되었고 그리고 초도 물량은 육군 항공학교에 배치되어서 병력 양성에 사용되고 있고 아마 아직은 정식 실전 항공대대는 창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화력 시범 같은 본격적인 훈련에는 아직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바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샹그릴라 대화에는 당연히 각국의 국방장관 말고도 방산기업 관계자들도 많이 참여했고 그 중에는 하나그룹의 글로벌 최고 전략 책임자인 알렉스 윙이라는 분도 있었는데요. 이분이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이분은 지금 하나그룹이 독일과 영국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 지금 무기 수출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여러 전쟁은 전 세계 군대가 생산 능력과 탄약 비축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 고객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뿐 아니라 독일과 영국 등 잠재 고객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 내용은 방산 시스템 조달뿐만 아니라 어디에 새로운 생산 능력을 배치하고 현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솔직히 이 말이 충격이었던 게 프랑스는 우리의 천무 다련장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기존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영국에 우리 K9 자주포를 판매하려다 실패한 것 이후로는 이 두 나라에 대한 무기 수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독일은 EU의 정책 자금인 SAFE를 앞세워서 지금 유럽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에서 번번이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독일이 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는 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로우3 요격 미사일이나 아니면 다련장 등을 현지화해서 생산하는 게 다였는데요. 갑자기 우리 한화와 무기 구매를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현지화 방안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사실인 건 분명합니다. 현지화 방안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건 소량의 무기를 판매하는 단타성 무기 판매가 아닌 상당한 대규모 판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영국과 독일에 어떤 무기를 판매할 것인지는 전혀 짐작이 안 가기는 하지만 영국은 어쩌면 우리 레드백 장갑차가 수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보네요. 왜냐하면 영국이 도입하려고 하는 에이젝스 장갑차는 지금 수십 년째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도 제대로 전력화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현지화 문제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대규모 무기 판매라는 건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독일과 영국이 우리로부터 어떤 무기를 구매할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상 KDDX 사업은 벌점 때문에 하나오션이 사업자가 될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우선 원자력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 문제는 별로 논쟁 없이 바로 합의에 도달할 것 같지만 역시 문제는 원자력 협정 개정일 것입니다. 특히 미국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솔직히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미국 현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수천억을 들이는 대규모 로비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미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대규모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냥 수천억을 들여서 미국 의회에 대한 대규모 로비가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미국 의회가 손쉽게 우리 원자력 협정을 승인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